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입단하게 될 LAFC 미국 축구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는 제가 다룬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더 주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얘기는 뒤에 조금 이따가 더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이 숲TV에서 진행하는 동안 이 조합도 매번 두 조합씩 발송이 되었고요. 두 조합 발송이 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총 7번을 세워드렸습니다.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에 대해서는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제 댓글창 보시면 따로 링크를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렸고 이 링크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실제 적중 게시글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이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이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투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게 되시면은 바로 또 카카오톡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있습니다. 그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또 즉시 유튜브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시겠고요. 이런 식으로 또 뭐 하루 그 다음에 주 패키지 또는 월 패키지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숲TV 쪽잠으로 데이터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우선 이제 주력 몰빵 또 도전하는 구간이고 경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오늘 하루 좀 쉬어갈까 했는데 그래도 유튜브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짧지만 4경기만 프리뷰를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또 주력 몰빵 우리가 또 적중이었지 않습니까? 승부급으로 또 적중이었던 만큼 오늘도 한번 적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후반기는 9일 중에 7일 적중 흐름 상당히 훌륭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미국 축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오늘 유독 뭐 야구 구간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구독자가 오늘 아침이라니까 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 미국 축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해서 저는 미국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도 2년 전부터 이미 저는 미국 축구를 주력으로 다루고 있었던 유일 분석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또 미국 축구 궁금하신 분들, 각각 팀의 특징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 축구도 한번 즐겨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역시 또 미국 축구 패키지 또한 또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싱턴과 애슬레틱스,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선발 투수 오늘 미첼 파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7승 11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가 오늘 로페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첼 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싱턴 내에서는 그래도 홈 경기 선발 등판시킬 수 있는 투수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맥켄지 고어고, 얼마 전에 털렸던 맥켄지 고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홈 경기를 잘 던진 선수가 미첼 파커입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구위값은 확실하게 나쁘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워싱턴에서 좀 신뢰하고 올리는 그런 투수이긴 한데, 다만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닝 히팅이 안 됩니다. 많이 던져봤자 뭐 5이닝 정도를 최대 이닝으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생기는 문제점은 잔루율이 너무 잔루율이 아니죠. WHIP 이닝당 출루율이 너무 많습니다. 1.5점대로 B- 또는 C등급 정도의 순위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 피장타율도 거의 5할에 육박하면서도 피홈런 리스크까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구위는 좋은 선수임은 분명합니다만 상대 타선이 빠따 감각이 최근에 좋았던 팀들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다소 장타의 위험도를 노출할 수도 있는 그런 투수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요. 애슬레틱 선발 투수 제이콥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원정 경기를 더 못 던지는 투수입니다. 애슬레틱스라는 팀의 특성상 홈 구장 자체가 이제 양키스 2군 구장, 세크라멘토 구장, 오클랜드에서 이제 옮겼기 때문에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불안한 투수들이 대부분인 반면 이 선수는 오히려 이 세크라멘토 구장에서 더 잘 던지고요. 이 원정 경기에서 못 던집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홈 경기 방어율
홈런율 3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5점대로 좀 많이 높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홈런을 많이 맞습니다. 따로 뭐 이제 안타를 많이 맞는다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자칫 좀 홈런을 한두 방씩 맞는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선수다. 결론적으로 양쪽 두 투수가 장타율과 이제 홈런 리스크에 있어서 다소 좀 자유로운 선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다득점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직전 경기 우리가 이제 양 팀의 그 잔루율들, 넘쳐나는 잔루율들만 놓고 봤을 때 좀 타선들이 양쪽 다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두 투수라는 거, 양쪽 다 빠따 대 빠따로 붙는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이번 시즌 리빌딩에 성공한 애슬레틱스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빌딩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리빌딩 실패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애슬레틱스가 배낭적인 메리트도 그랬고 좀 더 괜찮았다. 첫 번째로는 애슬레틱스 쪽을 한번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바 쪽 보고 싶습니다. 다만 마행까지 뭔가 접근하기에는 2.5 구간이라고 한다면 워싱턴이 프랜승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어쨌든 양쪽 다 잔루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시애틀과 화이트삭스 경기 보겠습니다. 시애틀 선발 투수는 로건 길버트입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는 스미스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구세주, 최근에 우리가 이제 승부 구간이었죠. 이 중강 승부 구간 금액 4배 올린, 여기서 우리의 이제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쨌든 이제 끝내기 극장 적중을 했을 당시, 이때 당시의 선발 투수가 바로 로건 길버트였습니다. 사실 로건 길버트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한다, 저는 웬만하면 맹목적으로 좀 들고 가는 편이긴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건 길버트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일단 로건 길버트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어율이 바로 2점대, 여기다 OPS 또한 4할 때 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어제였나요? 저기 누구야, 폰스 선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홈 경기 후반기에 OPS가 3할 때는 언터처블한 이제 기록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홈 경기에서 뭐 홈 경기 한정이긴 하지만 OPS가 4할 때에 머물러 있는 투수들은 대부분 우리가 S급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홈 경기 피안타율 또한 1할 때로 굉장히 극악이기 때문에 로건 길버트가 홈 경기에서 크게 무너진다라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하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직전 경기 텍사스를 상대로 6이닝간 3실점,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부를 갔기 때문에 그 경기를 다 봤단 말이지. 근데 로건 길버트가 뭔가 홈 경기에서 안 좋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좀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컨디션 차이가 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전 경기에 대한 부진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화석 선발 투수는 셰인 스미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는데, 셰인 스미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홈 전용 투수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가끔 화이트삭스가 홈 경기에서 이제 희한한 역배를 만들어낸다라거나 이럴 때 보면은 꼭 홈 셰인 스미스가 있단 말이야. 셰인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안타를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구위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구위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기는 한데, 원정 경기에 생기는 문제점은 이게 한중간으로 많이 몰리면서 장타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정 경기 POPS가 7할 중반대 정도로 치솟는 모습들, 홈 경기는 6할 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하다. 결론적으로 시애틀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보면은 일단 장타가 많았다라는 것들, 물론 시애틀이 홈 경기에서 빠따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긴 합니다. 그게 조금은 문제가 될 것 같긴 해도 어쨌든 상성상 시애틀이 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자, 다만 우리가 이 경기를 가지고 갈 때 그 누구도 시애틀 일반승을 가져가는 사람은 없을 거야. 배당이 1.2배당이기 때문에 마행승으로 가져가거나 언더오버로 가져갈 텐데, 자, 시애틀은 제가 항상 이 프리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시애틀, 그 다음에 시카고 컵스, 그리고 이제 미러키까지 요 세 팀은 홈 경기에서 빠따가 확 죽어버리는 이번 시즌 전형적인 세 팀입니다.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 빠따가 상당히 좋은데, 반면 홈 경기 OPS가 6할 초반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떨어지는 중반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기도 해요. 다만 직전 1차전과 2차전에서 무려 8.8점을 내버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늘 경기 빠따가 식을 수도 있다. 왜? 평균치가 어쨌든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건 길버트가 홈 경기에서
경기에서 타이트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시애틀에 빠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접근 방향 일단 시애틀 일반승은 웬만하면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직전 이때처럼 어떻게든 이긴 할 거야. 근데 마인승을 접근하기 좀 애매하고 차라리 마인승 가실 분들은 언더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건 길버트가 상당히 또 좋은 피칭 내용을 보여준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핸디캡은 저는 개인적으로 1마인을 리스크를 갖고 가져가는 것보다 차라리 승일무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전 이 경기는 시애틀 승에다가 그 다음은 언더 그리고 그 다음은 승일무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이 최근에 이겼던 방향성이 마운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마운드에 잘 던졌다가 아니라 이제 두 번의 경기를 보면은 화삭도 은근 잘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타선으로 경기를 이겼다라는 거지. 저는 시애틀은 타선 팀이 일단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은 누가 뭐래도 마운드 팀이니까. 자, 그 다음은 피츠버그랑 신시내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오늘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폴 스킨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2.0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싱어입니다. 이번 시즌 9승 8패 방어율 4.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폴 스킨스라는 선수를 이번 시즌 제 프리뷰를 들으신 분들은 나름 그래도 이 선수 폭탄도 많이 제가 피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잘 던지는 경기들도 몇 번 잘 잡아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즌부터도 폴 스킨스라는 선수는 딱 한 가지 특이점만 알고 있자. 바로 홈과 원정의 차이죠. 폴 스킨스가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명백히 다른 피칭을 하기 때문인데 이게 어쨌든 이제 9위에 너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는 이닝을 많이 던지고 욕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고 장타가 늘어나고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피칭하다 보니까 이닝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좋은 피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갈리는 편인데 다만 최근에 두 경기가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단은 홈에서 경기는 꽤나 잘 던졌고 바로 직전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무려 5이닝간 4실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코스필드라는 좀 특이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터질만 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정과 홈이 최근에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에 조금은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시 선발 투수 브래디 싱어 같은 경우에도 브래디 싱어는 캔자스 시절 때부터도 제가 제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밥이었죠. 계속해서 씹히고 있는 그런 투수인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주구종으로 쓰는 싱커가 아무래도 장타가 너무 큽니다. 이게 물론 지난 시즌이 23년도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번 고점을 찍어가지고 매 경기 좋은 기록을 세워주긴 했었어도 지난 시즌 말미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원정 경기에 대한 그 싱커 장타율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인데에 비해서 원정 경기가 6점대입니다. POPS 또한 8할대가 넘어가고요. 신시내티 구장의 특성상 홈 경기가 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데도 불구하고 타자 친화적인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더 약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구종빨이 안 따라준다라는 겁니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빠다가 완전 식어있는 편은 아니죠. 얘들도 터질 때는 정말 활화선처럼 또 빵빵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피츠버그 또한 역시나 점수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폴 스킨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홈 경기에서 최근에 한번 잘 던졌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통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2년짜리 통산적인 지표를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홈 경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장타를 많이 맞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7.5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바 쪽으로 한번 나는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피츠버그 그래도 폴 스킨스니까 승리 정도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 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바 먼저 피츠버그 승입니다.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 마지막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카라스코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약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유리 페레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방송, 그러니까 7월 달에 제가 유리 페레즈 올라온 경기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7월달 한 달 동안 후반기 동안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이 메이저리그 분석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들으신 분들께서는 유리 페레즈가 이제는 어떤 선수인지 형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유리 페레즈가 올라가고 뭐 얘 뭐 루키 투수고 마이너 투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리 페레즈가 어떤 선수였는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 선수가 2년 전 지금 현 시점 신시내티의 앤드류 에보트랑 같이 초신성으로 등장을 했고 뭐 이제 폴 스킨스급이라고 하면은 좀 이제 오바를 좀 더 보태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 정도 급의 어쨌든 뭐 구위를 갖고 있는 초신성이다 이러면서 등장을 했던 마이애미의 초특급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선수가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때도 여름이었을 거야. 7월인가 8월인가 그때가 걔가 1점대 평자를 한번 찍었거든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름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구위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 7월 한 달 동안 이 선수가 기록해드렸던 이 방어율 무려 1점대입니다. 우리는 7월 내내 마이애미의 유리 페레즈가 올라왔을 때 유리 페레즈 가지고 상당히 또 맛있게 잘 먹었단 말이지. 최근에 양키스 또 이제 상대로도 마이애미 역배도 한번 잡아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리 페레즈가 갖고 있는 힘은 구위에서 나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구위가 좋은 투수는 일단 홈 경기는 믿고 봐도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원정 경기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유리 페레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지지난 23년도 때 당시에도 뭐 원정 경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상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어린 투수고 어린 투수가 구위가 최근에 너무 좋았고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구위가 좋은 투수들은 대부분 장타에 대한 위험도가 함께 꼬리표처럼 따라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미러키에 그 미셔 올롭스키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세인트 루이스전에서 데뷔전을 홈 경기에서 치러가지고 형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가 그 다다음 경기 원정 가가지고 개박살 났고 컵스전이었나? 개박살 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유리 페레즈도 원정 경기에서 좀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는 홈 경기에서 빠따가 매섭다고 소문난 애틀랜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애틀랜타 선발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는 그럼 오늘 잘 던지냐? 사실 카라스코도 이제 마이너리그를 지금 전전하면서 아직까지 100% 올라온 메이저리그급으로 올라온 투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카라스코에 대한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잘 던진다. 클리블랜드 시절 때도 그랬죠. 홈 경기 한정 그래도 늘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던 투수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애틀랜타로 팀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적응을 했을지가 조금 미지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카라스코에 대한 구위값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카라스코도 좀 문제점은 장타율이 높아요. 피장타율이 5할대가 넘어가고 피홈런 리스크 또한 거의 뭐 경기당 2점대가 되고 WHIP 또한 1.5점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좋은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쪽 다 어쨌든 마운드에서 타선에서 치열한 게임이 예상되는 만큼 원정 마이애미 빠따보다는 홈 애틀랜타 빠따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쨌든 애틀랜타도 팀 타격을 하기 때문에 나름 이런 구위 좋은 어떤 루키 투수들, 신빙 투수들에게 나름 그래도 좀 경험치, 노련함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홈 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역배를 받았다. 저는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역배 받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애틀랜타가 역배를 받았다. 물론 직전 경기 수입을 당하긴 했지만 그 팀이 지금 지구 1위 팀 미러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이 경기 저는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면 역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역배 플랜 그리고 오버까지 볼게요. 오랜만에 애틀랜타에 빠따를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유리 페레즈가 잘 던진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유리 페레즈는 정말 좋은 투수가 될 것 같아요. 이 유리 페레즈가 정말 한때 엄청 핫했거든요, 여러분들. 예? 엄청 핫했던 애라서 최근에 아마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 페레즈는 아무튼 어디다가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이 선수는 알아두시면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메이저리그 4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사실 평소보다 조금 길게 했어요. 일부러 원래는 제가 한 경기 프리뷰 할 때는 2분을 잘 안 넘기는데 최대한 4경기다 보니까 형들한테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면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4경기인 만큼 골라가는 것도 어쨌든 이 12개 구간 중에서 두 구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조합 잘해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린 오늘 주력 몰빵으로 딱 한 조합만 금액 몰빵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전 우리 몰빵이 적중이었던 만큼 오늘 몰빵도 적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 한개 하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여러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시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